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보살피는 마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본성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따뜻한 연결의 증거이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어느 선을 넘어서는 순간 도움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공감과 파괴적인 감정의 과잉 투자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경계선은 아주 미묘하지만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을 우선시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결국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를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균형을 되찾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겪는 일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우리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지지를 보내고 신뢰를 쌓으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제되지 않은 공감은 어느새 과도한 동일시라는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위해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한 책임감까지 느끼기 시작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마치 내 것인 양 짊어지고 때로는 스스로를 구원자의 역할에 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동일시는 우리를 깊은 감정의 얽힘 속으로 끌어들여 결국 압도당하고 혼란스러우며 완전히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당신이 과도하게 신경 쓰기 시작하면 당신은 원래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감정적 스트레스까지 흡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건강한 공감은 그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곁에 있어주며 지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과잉 투자된 반응은 다릅니다. 친구 때문에 잠을 설치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의 감정 상태에 노심초사하며 만약 친구가 빨리 나아지지 않으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죄책감이나 실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새 당신은 친구의 힘겨운 싸움을 당신의 싸움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친구를 돕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닙니다. 친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감정적 희생에 의존하게 되고 당신은 조용히 속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과잉 투자는 종종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깊은 무의식적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얼마나 베풀 수 있는지, 얼마나 상대방에게 헌신적인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라는 이름 아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잉 배려의 뿌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내야 했거나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경험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의 짐을 짊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지적 왜곡 또한 작용합니다. 우리의 뇌는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을 도덕적인 것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하지 않거나 나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어쩐지 내가 이기적이거나 불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사람들을 감정적 순교의 굴레에 가두어 버립니다. 진실은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감정적 피로, 타인의 조종, 그리고 번아웃에 더 취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욱이 당신이 지나치게 걱정하고 개입할 때 당신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성장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시련을 겪으며 회복 탄력성을 키웁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나서서 그들의 고통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며 감정적인 결과로부터 그들을 보호한다면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제한하는 셈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항상 그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자신의 짐을 지고 갈 때 곁에서 함께 걸으며 격려하되 주도권을 빼앗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타인에게 힘을 실어주지만 과잉 투자는 그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지나친 배려의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허술한 경계선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답하고 당신이 짊어질 필요 없는 책임까지 떠맡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보살핌이 언젠가 상대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참고 견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당신 자신의 정체성이 서서히 침식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너무나 예민해진 나머지 정작 자신의 필요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분노, 우울증, 심지어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내 감정이고 어디서부터가 다른 사람의 감정인지 더 이상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관심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 혼란을 그대로 흡수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존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이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여정을 헤쳐나갈 때 곁에서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지지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적인 자각과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것이 아닌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베풀고 있는가? 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상황을 재평가할 때입니다. 결국 목표는 균형입니다. 배려는 고통이 아닌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야지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켜서는 안 됩니다. 가장 건강한 종류의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 의존해서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로 선 자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공감과 과잉 투자의 차이를 이해할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과 자기 자신 모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관심을 베풀기 시작할 것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 소속감, 그리고 인정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이 본능은 협력, 공감, 상호 존중을 장려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과도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적응적인 기능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성격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단지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인상을 관리하고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검열합니다.
그 대가는 당신의 정신적 명료함, 감정적 평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자아입니다. 인정 욕구의 핵심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칭찬은 당신의 산소가 되고 그들의 인정은 당신의 거울이 됩니다. 서서히 당신의 내면에 있던 방향키는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또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 그들은 무엇을 기대할까 또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를 먼저 묻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당신의 정체성을 외부의 피드백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눈치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타인의 기분과 의도를 재빨리 파악하는 능력은 때로 사회생활의 지혜로 여겨지지만 이것이 지나치면 우리는 상상 속의 관객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내 말과 행동, 심지어 침묵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지를 끊임없이 분석하게 됩니다. 비난이 두려워 모든 결정을 재고하고 또 재고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경계태세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로를 유발하며 종종 불안, 우유부단함, 그리고 만성적인 자기의심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환 속에는 숨겨진 역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의 정체성은 더욱 희미해집니다. 당신이 그토록 추구하던 인정은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꾸며낸 모습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진짜 당신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칭찬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인정 욕구는 당신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성장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항상 인기 있을 수많은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이 타인의 인정 위에 세워져 있다면 당신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편함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안전하고 익숙한 패턴에 갇혀 정작 자신은 정체되고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나치게 타인의 인정을 신경 쓰는 것의 또 다른 문제는 당신을 조종당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사랑받고 싶어 필사적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아첨 또는 침묵을 무기로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당신은 대립을 피하기 위해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대우를 참아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정을 얻기 위해 진정성을 포기하고 결국 평화를 위해 존엄성을 내어주지만 그 평화는 가짜입니다. 그것은 존중이 아닌 두려움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침묵일 뿐입니다. 이 인정의 덫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외부의 어떤 인정도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비로소 안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용기도 필요합니다. 무례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잘 행동해도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못마땅해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일부입니다. 비판을 피하려는 것은 날씨를 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서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연기가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도한 인정 추구에서 벗어나는 여정은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거나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타인에게서 오는 인정은 일시적인 감정이지만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영원히 당신 곁에 남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기를 멈출 때 당신은 인정이라는 대가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자유와 자신감으로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나친 배려는 당신의 신경계를 끊임없이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고 이미 나눈 대화를 곱씹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분석하며 당신 책임이 아닌 결과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감정적 과잉 개입은 불안과 번아웃을 키우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불안의 핵심은 상실, 갈등 또는 실패에 대한 예감입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신경 쓸수록 무언가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는 거절의 신호로, 늦은 문자 메시지는 관계의 위기로 느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감정적 개입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리적인 수준에서도 소진을 일으킵니다. 지속적인 걱정은 당신의 몸을 장기간의 스트레스 반응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코르티솔 수치는 높아지고 수면 패턴은 방해받으며 면역 체계는 약화됩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번아웃입니다.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감정 고갈 상태입니다. 한때 소중했던 사람들에게 흥미를 잃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예상치 못하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피로입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부추기는 것 중 하나는 걱정이 곧 통제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걱정하고 충분히 개입하면 나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신경 써도 고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당신이 항상 보호해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필연적으로 실패했을 때 더 큰 죄책감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책임감에서 연민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민은 상황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을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도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적 경계선은 냉정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존입니다. 항상 텅 빈 상태로 달린다면 당신은 결국 쓰러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돌보고 싶다면 먼저 당신 자신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필요를 돌보고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며 재충전할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당신을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목표는 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중요한 곳에 마음을 쓰고 필요할 때는 한 걸음 물러서며 인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찾을 때 당신의 배려는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짐이 아닌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특히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사람들에게 있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곁에 있어주고 모든 것에 동의하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를 감정적 소진, 내면의 분노, 그리고 역기능적인 관계로 이끄는 깊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차갑게 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이 한정된 자원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심리적인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 울타리는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없으면 당신의 감정은 다른 모든 사람의 감정과 뒤엉켜버립니다. 그들의 나쁜 기분은 당신의 짐이 되고 그들의 위기는 당신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는 경계가 곧 자기 존중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안녕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말할 때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한계 또한 존중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경계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신호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경계 없는 상태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신호입니다.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년 동안 모든 사람에게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하고 있는 것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필요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사려 깊게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경계는 당신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힘을 줍니다. 당신의 결정에 대해 사람들에게 긴 해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 그건 나에게 맞지 않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킬 권리를 변호하기를 멈출 때 당신은 비로소 감정적 성숙함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계 없이 지나치게 마음을 쓰는 것은 사랑을 의무로, 연민을 고갈로 바꿉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계를 도입할 때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평화를 지키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더 깊이 마음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의 안녕이 다른 누구의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감성지능이자 개인의 힘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지혜와 함께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모든 감정의 무게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쉴 권리가 있고 선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닫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애초에 당신이 치유할 수 없었던 것들을 위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정적인 과부하 상태에서 벗어나 감성지능으로 나아가는 것, 끊임없는 자기 삭제가 아닌 단단히 뿌리내린 연민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마음 쓰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당신의 힘과 명료함, 그리고 진정한 능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배려하되 당신의 것이 아닌 짐은 짊어지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그 과정에서 자신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돕되 당신 자신의 안녕을 대가로 삼지는 마십시오. 결국 가장 지속 가능한 종류의 배려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의